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바이낸스 CEO 창펑자오가 거래소가 고객들이 예치해놓은 돈 그리고 본인들의 자산을 공개함으로써 이 시장의 공포를 잠재우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그래서 공개했던 그 돈을 불과 몇 시간 만에 다른 지갑으로 빼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정말 바이낸스가 돈이 없어서 이런 짓을 한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테더만 27억 달러가 있다라고 자랑했던 바이낸스가 27억이면 무려 3조 원이 넘는 돈이죠. 이게 우리의 지급 증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테더를 11시간 만에 다른 곳으로 인출을 해버립니다. 정말 이 숫자가 가짜 숫자 같죠, 그죠? 이런 숫자를 한 번에 다른 지갑으로 옮길 때는 정말 손이 발이 덜덜 떨릴 것 같아요. 어쨌든 당당하게 포춘지에 이렇게 인터뷰를 했었죠. 준비금 증명이 암호화폐 산업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거래소들도 참여하자라고 동참하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다 같이 참여시켜 놓고 자기는 증명을 한 다음에 돈을 빼버렸어요. 그러면 그 많은 돈을 또 어디로 보냈을까 싶죠. 얼마 전 창펑자오가 직접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거래소가 만약 잔고 가치를 증명하는 날 전후로 엄청난 돈이 이동을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라는 아주 명확한 시그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시그널이 뜨면 도망가라고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해놓고 이건 무슨 자가당착에 빠진 건가 싶죠. 그래서 트론 기반의 콜드월렛으로 이동을 했다는 건 본인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자가당착이죠. 사람들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공포심리가 만들어질 듯 하니까 바이낸스가 직접 다시 한번 공지를 했습니다. 걱정들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의 지갑에 모든 돈을 묶어서 큰 덩어리로 보여주는 식으로는 제대로 된 증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돈은 입출금이 있을 때 이동도 있어야 되며 다양한 주소와 체인이 거래소와 실시간으로 증명이 돼야 되는 머클트리 증명 방식으로 다시 증명을 진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여드린 27억 USDT의 증명은 우리가 급한 상황에 이런 유동성의 대처가 가능하다라는 전시 효과를 위한 것뿐입니다. 라고 이제 속으로 말을 하는 거겠죠. 이게 완성이 되면 바이낸스의 자금이 어디 트러스트에 묶여 있고 그 기관이 어떤 무게감을 가지고 관리하는 등으로 머리 아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진짜 라이브하게 거래소 준비금을 대시보드처럼 볼 수 있고 이는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코드로 보여드릴 겁니다. 코드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라고 하면서 공지를 새로 띄웠습니다. 바이낸스가 이야기한 말 자체는 사실 틀리지 않았어요. FTX 이후에 극도의 시장의 불안을 내가 이렇게 돈이 많은데 라고 하면서 큰 목소리로 데몬스트레이션, 그러니까 시위를 좀 할 필요가 있긴 했어요. 거래소들도. 당장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했죠. 왜냐? 사람들이 거래소가 돈이 없어서 큰일 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원론적인 공포에 쩔어 있으니까 당연히 돈 있음을 보여주면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아쉬운 건 모양 빠지게 하루도 안 돼서 그 돈을 빼버렸죠. 그런 행동을 하면 오히려 역효과라는 걸 본인이 관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이낸스가 한 말이 맞긴 맞는데 이게 처맞는 말이 되어버린 거죠. 사실 상당히 좀 어이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결론적으로 위기냐? 위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머클트리 증명 방식에 의해서 관리가 들어가는 애들은 사실 이악 물고 맘먹고 사기치는 사람보다는 다른 방면으로 훨씬 안전합니다. 즉, 이건 블록체인이니까 기술적으로 이해를 해야 가능한 증명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잘 나가는 사람이라서 또는 이 권한이 있어서 혼자서 뭔가 나쁜 짓을 하거나 한두 사람의 잔머리나 나쁜 마음으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이건 SEC 같은 정보기관이 끼지 않고 자정작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학적 증명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자, 비유를 한번 쉽게 해드리면 SEC와 기관에 의한 증명 방식은 대표만 아는 금고에 들어가 있는 은행 보안 카드 같은 느낌이라면 창펑자오가 이야기하는 머클트리에 의한 증명 방식은 OTP 숫자 발생기의 느낌이에요. 굳이 머클트리를 이해할 필요는 없긴 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술적으로는 머클트리가 훨씬 더 안전하고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이런 SEC와 같은 기관에 의한 증명 방식은 기존의 컴퓨터, 금융 시스템, 그리고 기관의 존엄, 그러니까 기관의 힘을 이야기하는 거죠. 강제성, 강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존엄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버무려서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한다라고 하면 최종적으로는 천문학적인 형량을 때려서 돈을 벌어도 종신형 받고 살아가니까 너 돈 벌어봐야 감옥에서 평생 썩어야 한다 라는 이런 공포 심리를 이용해서 찍어 누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권력이 존재하고 정부가 존재하고 한다라는 건데, 잠시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자면 항상 금융 범죄는 존재하죠. 그런 금융 범죄 중에 아주 유명한 사례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바로 버나드 메이포드 사건입니다. 아마 경영학도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유명한 인물인데, 이 아저씨는 나스닥 증권거래소 위원장을 역임했고 인격도 매우 우수하고 자수성가의 아이콘이며 자선 활동도 왕성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자, 이런 히스토리를 가지고 자기의 증권사를 설립해서 수익률을 매년 10%를 보장해준다라고 하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굉장히 신뢰를 하고 너도 나도 돈을 집어넣었을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각 잡고 기존 금융 시스템 내에서 경력을 가지고 금융 시스템을 이용해서 헤쳐먹을 생각으로 이렇게 나쁜 짓을 해버리면 사실 답이 없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10% 이자를 내주었느냐? 들어오는 사람보다 탈퇴하는 사람이 훨씬 적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원금에서 10%를 떼서 투자자들에게 돌려줬습니다. 왜냐? 이 메이포드라는 사람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믿고 너도 나도 돈을 집어넣었고, 당장 해지하는 사람이 없으니 천천히 그 이자를 녹여서 주면 시간을 많이 벌 수 있는 거죠. 본인들이 집어넣은 돈의 일부를 다시 돌려줄 뿐인데 이자라고 태그를 붙여서 주니까 사람들이 아주 눈덩이처럼 몰려든 거예요. 또 재밌는 일화는 여기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영화의 거장 스티븐 스필버그도 사기를 당한 겁니다. 영화로 본 돈 여기에 다 갖다 박았는데 눈탱이를 맞아버린 거죠. 나스닥 증권거래소 위원장도 역임을 했고 사고를 치면 종신형인 걸 알고 있는데도 이 사람은 각 잡고 사고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또 시장이 안 좋아질 때가 오죠.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고 사람들이 돈을 달라고 하니까 그때 메이도프는 경찰서에 자진 출두를 합니다. 자수하러 왔는데요 라고 하면서 했겠죠. 이 영화의 한 장면 아시죠? 당연히 메이도프는 종신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비극적인 건 장남과 차남이 비난에 못 이겨 다들 운명을 달리했는데, 장남 같은 경우는 거실에 2살짜리 아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방에서 자살을 했고, 둘째 아들은 암이 악화돼서 사망을 했습니다. 정말 비극이죠. 물론 피해자들도 분명 자살한 사람도 있고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입었겠죠. 어쨌든 커리어가 훌륭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각을 잡으면 답이 없습니다. 전문가의 중독에 빠지지 마라. 전문가의 덫 아시죠? 이건 SEC가 아니라 SEC 할아버지가 와도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서 크립토의 머클트리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한 겁니다. 크립토 시장의 현재 구조에서는 코인베이스, 그레이스케일이 만약 이렇게 메이도프 코스프레를 해버리면 사실 종신형 맞고 벌금 맞고 하면 SEC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뭐 그 돈 다 날라가거나 이미 뭐 어떻게 문제가 됐으면 그 돈을 다시 찾는 방법도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계자들 깜빵 집어넣고 나면 그냥 끝이라는 거죠. 코인베이스, 그레이스케일이 SEC에 성실히 신고하고 감사를 받고 있다라고 해도 각 잡고 사기를 치려면 순식간에 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머클트리는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효용성이 뛰어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증명을 너무 늦게 했다라는 데 있죠. 이런 사단이 나고 나서 이제 와서?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OTP가 몇억 분의 1의 확률로 뚫리고 수천 자리의 소수를 이용한 나누기 어쩌고 해봐야 사람들은 카드형, OTP고 나발이고 마이너스가 찍힌 자산만 봐도 전부 이젠 진절머리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차라리 FTX에 묶이지 않은 돈을 계좌로 다 빼버렸으면 차라리 속이 시원할 정도니까요. 사실 어쩔 수 없죠. 지금 이미 터진 일이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은 말로는 안전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항공사는 이렇게 닭장처럼 조금이라도 사람을 더 태우는데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비행기의 역사는 피로 쓰였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모든 회사가 볼보처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것도 그냥 브랜드 마케팅용 단어기도 하죠. 물론 볼보 회장이 과거에 뭐 3점식 벨트를 무료로 풀어주거나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다라는 사실은 있지만 기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수익을 최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볼보가 안전을 이렇게 최우선으로 삼는다라고 해도 전 세계 1위 매출을 하는 자동차 회사도 아니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코인 시장은 확실히 이제는 좀 진정세에 접어들긴 한 것 같아요. 알라메다라는 빅플레이어가 빠지다 보니까 장도 매우 재미없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또 그 공포로 인해서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것도 있죠. 어쨌든 이제는 그레이스케일 전 단계에서 FTX 사태를 잘라낼 수 있겠다라는 어느 정도 확신도 생겼어요. 정말 다행이죠. 바이낸스발 증명금 퍼드도 이 정도면 충분히 납득이 가는 부분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창펑자오의 입에서 모든 게 시작됐기 때문에 이 창펑자오가 뭔가 자가당착에 빠진 앞뒤 안 맞는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실망스럽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공포를 느끼기도 했기 때문에 이게 참 좋은 일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머클트리 방식으로 해서 새로 증명을 하겠다라고 했으니 오히려 또 다행인 부분도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쨌든 바이낸스가 돈 뺐다라고 해서 막 이상한 퍼드로 공포 느끼지 마시고 너무 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점 말씀드리기 위해서 영상 만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관련 내용이나 또 거래소 이슈가 있으면 빠르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눌러놓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